본인이 일단 이 세 가지의 부류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얼마나 거래가 될 거냐까지 맞춰야 돼요. 매수자가 매력적이라고 느낄 만한 가격.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즘 부동산이 안 팔려서 고민이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 류의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부동산을 왜 파시려고 그래요? 일단 그 왜 팔려고 하는 거에 대한 이유를 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를 좀 알아야 좀 더 현명한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유를 한번 볼게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는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돈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겁이 나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세금 때문에 겁나는 경우, 또 하나는 대출 때문에 겁나는 경우, 이런 경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경우는 첫 번째, 두 번째 경우와는 매우 다릅니다. 이거를 팔아서 더 좋은 걸 사고 싶은 사람들. 자, 어떻습니까? 본인이 일단 이 세 가지의 부류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부터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의 경우와 세 번째를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의 경우는 사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팔아야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팔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고민하냐면은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조금 더 있으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때 팔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 이런 단기 예측이라는 건 세 가지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이 기간 안에 오르냐 내리냐를 일단 맞춰야 되고요. 두 번째, 얼마나 오르냐를 맞춰야 되고, 세 번째 아주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얼마나 거래가 될 거냐까지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팔았는데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찍었다. 그런데 그게 한 개만 거래되고 만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그냥 그 가격에 팔으면 좋았을 텐데, 그 한 개 판 게 나였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일 뿐이에요. 거래량이 충분히 받쳐주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아무리 높은 가격을 찍어도 팔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냥 남들 파는 것만 보는 거예요.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고, 아는 척 할수록 틀립니다. 그러니까 1번, 2번에 해당되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내가 파는 거에만 집중해라. 더 오를까 말까 이런 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팔 것이냐? 낮은 금액에 팔아야 된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낮은 금액이라는 것이 정말로 너무 많은 편차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매도자들은 이 낮은 금액을 또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세 단계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조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단계, 이건 다 웬만한 매도자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인데, 어쨌든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주변에 나와 있는 호가보다 낮은 금액. 이게 첫 번째 낮은 금액이죠. 일단 이렇게 내놔 보세요. 그래서 당연히 되면 좋은 거고요. 안 되면은 두 번째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더 낮은 단계, 이전 최고가가 두 번째 낮은 단계예요. 거기로 한번 내놔 보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여러분 이전 고점에만 팔 수만 있다고 하면은 저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아주 만족해야 될 입장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이전 고점을 판다는 뜻이 뭡니까? 결국 여태까지 이루어진 최고가에 본인도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만스럽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이 팔아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전 고점까지 낮춰본다 라고 하는 게 두 번째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도 안 팔리면 이전 고점보다 낮은 금액에 내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전 고점에도 안 팔린다는 뜻은 이제 매수세가 많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는 꼭 팔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전 고점보다 약간 낮은 금액이 아니라 많이 낮은 금액으로 내놔야 됩니다. 많이 낮은 금액이라는 건 얼마쯤 됩니까? 매수자가 매력적이라고 느낄 만한 가격.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3단계는 그래요. 거기까지 낮추셔야지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낮춰서라도 팔아야 돼요. 본인이 팔아야 될 입장이니까. 세 번째 매도 희망자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팔아서 더 좋은 걸 사야 되는데 이게 안 팔려 막 이러는 분들이잖아요. 예,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이 세 가지 마음을 한번 좀 가져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분들은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이죠. 그런데 막상 어떻습니까? 본인 마음은 팔고 싶어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본인 자체가 지금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절박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가격을 낮추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마음은 팔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높은 가격에 팔고 싶은 거죠. 그러니 팔립니까? 안 팔리죠. 저는 이런 분들에게 마음을 비우고 낮은 금액이라도 파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런 분들은 그야말로 그 마음대로 가세요. 그냥 팔아도 그만 안 팔려도 그만. 그 마음을 그냥 유지하세요. 그 대신 안 팔려도 그만이라는 거를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안 팔리면 그만이에요. 예. 부동산은 팔아서 망하는 거지 안 팔아서 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안 팔아서 망하는 경우 있죠. 왜 없겠습니까? 잘못된 상가, 잘못된 분양권, 잘못된 토지 뭐 이런 거는 갖고 있는 것이 망하는 길이긴 하죠. 그런데 그렇게 명백한 게 잘못된 부동산들은 1, 2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팔아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그쪽에 해당되는 거지. 지금 세 번째,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이다라는 거는 그냥 웬만한 부동산인 거예요. 팔려고 하는 거는 내가 더 돈을 벌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팔린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웬만한 부동산도 자꾸 다 팔아버려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 팔려서 옮겨 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좀 덜 버는 것뿐이다 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됩니다. 내 생각대로 잘 돼가지고 돈을 더 벌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아예 못 버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또 돈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좀 덜 벌 뿐이에요. 덜 번 거 가지고 그렇게 억울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그때 그걸 팔고 글로 갔어야 되는 건데 그걸 했어야 되는 건데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다 결과 보고 내가 착착착착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다는 거나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너 또 당첨된 번호 보면서 내가 그때 그거 번호 쓰려고 그랬는데 괜히 안 썼어. 이렇게 후회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 뜻대로 돼봤자 조금 더 버는 것뿐이고 내 뜻대로 안 돼봐야 조금 덜 버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막 안달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인 경우가 더 많더라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건 제가 오랫동안 투자 생활을 하고 또 오랫동안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참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팔고 싶어서 막 안 달랐던 물건 팔아가지고 좋아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안 팔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한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사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투자의 세계라는 건 이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멋대로 아무거나 사고 아무거나 팔고 이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이 세상 일이라는 걸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순리대로 하세요. 오히려 순리대로 하는 것이 더 큰 이득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2018년도 같은 때는 수지, 동탄 이런 데서 역전선언이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래서 팔지 못해서 간달이 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상담 엄청 많이 했습니다. 팔고 싶은데 안 팔려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세입자 나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계속 싸우고 있어요. 막 이런다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막 팔려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안 팔린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
대박이 났습니다. 예, 그렇죠. 동탄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수지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내 뜻대로 잘 팔린 사람들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해야 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뭐 그 전에 강남집도 한참 안 팔리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강남집 팔으려고 또 엄청 애를 썼던 분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강남집 팔으신 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예, 다 알아두었어요. 예, 그 강남뿐입니까? 대구, 부산 같은 데가 몇 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근데 대구, 부산이 원래 한참 동안 거래가 안 되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구는 안 돼, 부산은 안 돼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이 떠돌았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팔려고 했던 사람들 그래서 팔았어요. 그런 사람들도 다 어떻게 됩니까? 예, 다 같이 그냥 병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내 생각대로 이렇게 옮겨 타야지 잘 될 것 같다. 네, 공부한 대로 한번 해보려고는 해보세요. 해보는데 안 된다고 한들 그것이 정말 잘못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게 꼭 내 뜻대로 돼야 돼 하고 안 달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뭐 부동산이 잘 팔릴 때도 있고 많이 올라갈 때도 있고 지금처럼 안 팔리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좀 길게 보시면 결국 좋은 부동산은 늘 언제나 결국 나에게 보답을 해준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면 좀 여유롭게 투자에 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